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신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내년에는 돌 스냅이나 웨딩 스냅처럼 야외 스냅을 이제 촬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한 10년 정도 촬영해 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돌 스냅을 촬영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 뭐 좋았던 거, 뭐 좀 진상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돌 스냅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어려웠던 촬영 엄마 아빠 가족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제가 사진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려드니까 좀 힘들어서 지금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뭐부터 말해야 되겠나 봅시다. 돌 스냅 촬영하면은 저는 지방에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방이기 때문에 아마 뭐 경기도나 서울 쪽, 대도시 이런 데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지만은 뭐 그 상황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가정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돌 스냅이나 돌 행사 촬영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 때문에 이제 제가 촬영이 어려웠던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뭐 대부분 뭐 이런 경우 많지만은, 촬영은 보통 1시간 전에 촬영하시잖아요. 이제 돌 스냅 하시는 분들이 뭐 행사가 뭐 12시면은 뭐 11시부터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6시면 5시부터 촬영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번 20분이나 30분 정도 연출 촬영이나 이런 거 조금 하신 다음에 나머지 이제 행사 스냅을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촬영이 늦게 오시는 엄마 아빠, 이 부분이 제일 힘들죠. 뭐 그래서 한 10분 정도 넣는 건 좀 그렇다 하면은, 한 2-30분 늦게 오시면은 거의 이제 촬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스냅 위주로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5분이나 10분 정도 진짜 짧게 딱 필요한 연출만 촬영한다든지, 요런 거는 이제 좀 촬영 스킬이 좀 높으신 분들이 되는데, 좀 초보나 이렇게 하시면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딱 필요한 컷만, 자기가 필요한 컷, 손님들한테 내줘야 될 사진의 연출 촬영은 빨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보통 이렇게 촬영하시거든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뭐랄까나 같이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진짜 유난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손자 손녀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이고 내 손자 손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돌잔치 행사장에 딱 오셨는데, 엄마 아빠 한테 꼭 옆에 붙어가지고 항상 아이하고 이제 손자 손녀가 같이 있으시려 하시는 그 가정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시선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항상 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또 옆에 계시고 극성이시다 보니까 엄마 아빠 위주로 제가 사진을 작업해 드리고 싶은데, 항상 옆에 뭐 이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한 분씩. 그러면은 이제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 좀 지저분한 사진이라 그러죠. 이제 작가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 계신 부분, 이렇게 하면 사진이 좀 이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출 촬영할 때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기들이 시선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오지 마시라고, 이때는. 그래서 이제 촬영 금방 하고 가 계시면은 그때 이제 같이 좀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되거든요. 이런 거 말할 때 좀 기분 안 나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번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3번 순인데, 이제 가끔이긴 한데, 이제 아기가 엄마나 아빠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내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만 가는 아기, 엄마한테만 가는 아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건 진짜 폄하가 아니고 아빠가 진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진짜 우리 엄마나 집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근데 우리 아기는 그걸 몰라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엄마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긴 하지만은 이제 엄마한테 안 가고 아빠한테. 이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아빠로 잘 못 보니까 아빠한테 안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힘듭니다, 촬영이. 그리고 이제 행사 내내 이제 한 분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뭐
둘이 같이 이제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순이가 이것도 가끔 있는 경우인데 행사 전에 부부싸움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날이나 전전날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부싸움 하겠지만은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이제 엄마는 그나마 이제 풀고 이제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근데 아빠는 얼굴에 좀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상도 약간 좀 무뚝뚝하시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툭툭거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촬영하다 보면 좀 알죠. 이제 부부싸움 있는 거를 알아요. 딱 알면은 모른 척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아이 위주 칭찬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 사진 찍으시는 분들 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이제 행사 진행하는 여러 전반적인 데서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아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걸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하고 나면은 아빠의 무뚝뚝한 표정 이게 제일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좀 솔직히 말을 좀 붙여가면서 인상을 좀 풀어줄 수 있게끔. 그럼 아니면은 아빠한테 아기를 안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좋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가지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그때 그 순간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은 일인데 힘든 게 이제 좋은 일인데 사진 찍으신 분이 힘든 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아이 중에 이제 보통 돌 때 되면은 걷는 아기는 한 10% 20% 열에 한두 명 정도는 걸어요. 이제 걷는 아기가 있는데 요 중에 특히 이제 10%대 아기들 중에 한 5%대 아기들 중에 진짜 잘 걷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기들은 진짜 잘 돌아다니거든요. 촬영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요거 좀 찍으려고 하면 요래 가 있고 요거만 찍으려고 하면 좀 저래 가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다양한 촬영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한때 이제 옛날에 초점이 이제 카메라 초점이 잘 안 잡히던 시절, 물론 니콘은 좀 모르겠지만 오도막 이제 쓰던 시절에 그때는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핀 나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고 특히 단레저 촬영하신 분들은 거의 죽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아기가 되게 많이 잘 돌아다니고 활발한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2470 렌즈 요걸 들고 찍는, 이제 결합하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렌즈 포기하고 차라리 2470 찍어가지고 아기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은 이제 뭐 광각으로 좀 활동 있는 것도 찍어주고 뭐 70mm 가지고 또 포커싱 있는 것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요 5번에 아기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와 반대로 계속 우는 아기들이 있어요. 요런 경우도 이제 당연한 겁니다. 아기들이 우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조금 돌잔치란 촬영 형평상 좀 낯선 환경에 왔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시는 분, 포토그래퍼 작가하고도 이제 낯가림이 심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기들이 계속 울어서 이제 좀 촬영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아기가 계속 오니까 연출 촬영 좀 힘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스냅 형태로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망원 계열로 85mm나 아니면 100mm 요런, 아니면 좀 저는 70-200은 들고 다니지 않지만 만약에 70-200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기 클로즈업 위주로 좀 멀리서 연사로 좀 많이 찍어 줘 가지고 사진을 뽑아내는 요런 게 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이제 잠만 자는 경우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나름 생각하고 아기 잠자는 시간을 피해서 행사 시간을 잡았겠지만 아기들의 패턴이 이제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들었지만은 한 1시간 정도 자는 아기들도 있고 이런 난감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칠순이라면은 이제 손님 맞이에 너무 적극적인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워낙 하객이 너무 많아서 그런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손님들 하나하나 인사를 다 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도 안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손님 맞이에 너무 적극적이신 엄마 아빠 분들 보면은 이제 아기들 대부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안고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뭐랄까 동생 분들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이 안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아빠하고 엄마하고 안기고 있는 사진이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이제 나중에 상품 줄 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아웃포커싱이나 좀 망원 계열로 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손님 맞이하실 때 얼굴 포즈라든가, 그다음에 아기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니면 뭐 가족분들하고 있을 때 아기들이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뭐 아웃포커싱이나 인포커싱 시켜가지고 찍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너무 엄마 아빠가 너무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현상인데 선물을 너무 많이 준비하시는 엄마 아빠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선물은 하객들 선물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15개, 16개씩 갖고 오시는 준비하시는 엄마 아빠분들 계세요. 와 진짜 행사 내내 1시간 동안 행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거의. 그럼 사회자분들도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선물을 나눠주게 되고 촬영하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찍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뻔뻔하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순이가 이제 소규모 돌잔치 할 때 요런 경우 이제 뭐 돌상을 이제 업체에 맡기지 않고 엄마 아빠가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추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봅니다. 보는데 이제 돌상도 준비를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뭐 하객도 맞이해야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잘 안 맞거든요. 시간 분배가. 그래서 엄마 아빠는 또 돌상이라든가 이런 거 처음 준비해 보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약을 받으실 때 이제 소규모로만 한다 하게 되면은 꼭 돌상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에 맡겼다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아 자기가 직접 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돌상을 차리시는데 한 시간이 한 20-30분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촬영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촬영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당겨서 촬영해 드리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30분 정도 전에, 한 30분 정도 그렇다, 한 20분 더 전에 더 일찍 만나요. 그래서 조금 더 촬영을 좀 더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러면 열출을 한 10분이나 20분 더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돌상 준비하는 과정도 이제 찍어줘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돌상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식당에서 돌잔치 하실 때 물론 이제 소규모 돌잔치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진짜 일반 식당에서 돌잔치 하실 때 진짜 사진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식당이 다른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일반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그것도 이쁘지도 않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야외 촬영을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 야외 촬영을 딱 나가서 촬영하면 또 좋아. 그런데 막상 눈이나 비가 오든지 진짜 너무 덥든지 너무 춥든지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은 또 막상 촬영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엄마 아빠가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돌상 앞에서 이제 가족 사진 좀 찍을 때 좀 정성 들여 찍어 가지고 사진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돌스냅을 촬영을 해오면서 어려웠던 거, 근데 제가 말했던 거는 짜증나거나 막 이렇게 진상부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돌잔치는 엄마 아빠가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는 부분, 요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 작가들이 이제 촬영하면서 누구나 겪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짜증 이런 거 내지 마시고 조금 많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뭐 짜증나는 상황이라든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서 둘 수가 없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토그래퍼 신용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